오늘은 잠시 후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정주 교수님을 모셔 오사원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코미디언이 되려고 대학을 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서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야 되고 또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에 대개 이제 가수들은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고 저희같이 연기자 출신들은 연극영화과 교수를 하는데 저는 생뚱맞게 전혀 생뚱맞게 인문학 그래서 한자나 한문이 아니고 노노맹자 같은 이제 한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말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노노. 노노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정. 예를 들면 식사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식사하셨다. 주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무셨다까지 기록되는 게 노노라는 책인데 노노 공야장 편에 보면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민하더라도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IQ가 20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의호학과 불치하문 이 두 자를 따서 학문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뵈니까 강의가 7시에 시작인데 이미 6시부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민의호학 불치하문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긴 교육기간 동안 좀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해서 좀 위로해 드리라고 우리 김선남 사장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자와 선비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자, 군자와 선비. 군자와 선비. 요즘 말로 하면 선비는 학자고 군자는 지도자예요. 자, 한문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임금군. 임금군. 아들자. 아들자. 군자라는 게 뭐냐? 임금의 아들을 군자라고 합니다.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하은주나라. 문왕이 비틀을 닦다가 일찍 죽고 아들 무왕이 통일을 하죠. 자, 무왕이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 넓은 지역을 혼자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내. 믿을 놈이 누굽니까? 자식밖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은 경기도지사, 둘째 아들은 충청북도지사, 막내 아들은 전라남도지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군자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라 이 말. 그 군자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 리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군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의예지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 말로 풀어 얘기하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의예지신이다 이 말.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어렵게 가르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쉽게 가르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방송하기 참 잘했다. 좀 쉽게 강의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스킬, 재주가 좀 있으니까 좀 인의예지신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냐? 공자님은 인, 부처님은 자비, 예수님은 사랑이죠. 사실은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번지라는 사람이 스승께 인에 대해서 물었어.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난, 이후
후회. 다시 한번 선난이 후회. 아, 고맙습니다. 선난이 후회라는 게 뭐냐?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는 뒤에 선다 이 말. 아까 총동창회 회장님이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신다고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갔었는데 아마 이 5기에도 회장님이 계시고 뭐 종무님 여러 임원들이 계실 겁니다. 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는 뒤에 선다 이 말.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게 인이에요. 내 번지라는 사람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렸어. 또 10일 후에 또 물어봐. 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 녀석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이란 애인이다 그러죠. 따라해서 인이란 애인이다.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자에서는 상대를 사랑한다 이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명사인데 한문에서는 동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한다. 이것이 애인이에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애인인데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단언코 사랑이란 우리 고향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인 안쓰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고향말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이 뭐냐? 엄에 귀인 있는 거. 이 엄에 귀인 있는 거에 대해서 타 지역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엄에 짜는 거 하고 엄에 안쓰러운 거가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안쓰러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맹자에 나와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이거예요. 측은지심, 짠하게 여기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자식이 늘 안쓰럽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건강해도 안쓰럽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우등생이어도 안쓰럽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성공해도 안쓰럽습니다. 여기 아무나 여기 와서 강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집안의 기둥이면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안쓰러워하실 겁니다. 그런 어머니는 자식이 80이 돼도 안쓰러워합니다. 모년 일백사라도 상어 80하라. 어머니는 100살이 돼도 80된 자식을 안쓰러워한다 이 말. 우리 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군산에서 장사하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저를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뵈러 고향에 오면 우리 할머니는 딱 두 마디만 하셔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 너 언제 가냐? 만나면 헤어지는 것부터 물어보시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네 예비보다 먼저 가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 계셨어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불효하셔서 할머니보다 먼저 가시게 됐습니다. 평생을 위지한 장남의 임종을 어머니께서 지켜보게 하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보게 하시려고 옆 동네 당숙집에 모셨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쓰러지셔서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입니다.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기차 통화하겠습니다. 기차 통화. 아마 여기도 나이 좀 드신 분 중에 기차 통화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백양사역, 전라남도 최북단인 백양사역. 지나면 터널이고 그 다음이 천원이고 그 다음이 정읍역입니다. 우리부터 전라남도입니다. 백양사역에서 광주 계림동까지 기차 통화를 했습니다. 백양사역에서 우리 집까지 30분을 걸어갑니다. 광주역에서 계림동까지 또 30분을 걸어갑니다. 기차 통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밥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각이 아니라 결석이니까 버릇이 돼서 지금도 밥을 빨리 먹습니다. 매일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재은이 아빠 밥 좀 천천히 드세요. 밥 빨리 먹는 게 건강 해치는 지름길이래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고개 돌리고 오셨습니다. 애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애미가 어렸을 때 배를 골아서 그런단다.
다행히 웃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할 때 웃습니다. 우리는 많이 굶었습니다. 제가 1956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학교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깔고 공부했습니다. 미국이 주는 구호물자인 우유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얻어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굶는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밥을 빨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어렸을 때 배를 골아서 그런단다 하고 우셨습니다. 어머님께 배워야 할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안쓰러워하신다 이 말. 두 번째 어머니 가르침은 뭐냐? 어머니는 늘 미안해합니다. 제가 손주를 좀 늦게 두는 바람에 우리 큰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며느리가 손주 두 놈 키우느라고 그러면서 회사 다니느라고 눈물겹도록 안쓰러운 아이인데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아버님 광제 500일인데 식사나 함께 해요. 그래서 갔는데 이놈이 사내놈이다 보니까 장난이 심해서 장난감 갖고 놀다가 피를 흘리니까 우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엄마 잘못이야. 그리고 우는 거 지 탓이 아닌데 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제 손잡고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애비야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젓갈 장사하시고 고구마 순 장사하시고 가난한 집에 자식 가르친다고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배추물이 김병주 하면 전국이 다 알아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어렸을 때 못 먹이고 못 입혔단다. 너는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큰일 하고도 남을 놈인데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평생 아버지 빚 갚고 어려운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애만이 있었다. 내가 네 속알제 누가 알겠냐 내 새끼야. 다음 생에는 이런 엄마 만나지 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과정 아무나 강의하는 데 아닙니다. 저는 잘합니다. 이 과정 우리나라 최고의 과정이고 한강 이남에 이렇게 훌륭한 과정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강사로 뽑힌 사람입니다. 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미안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께 배워야 할 두 번째 덕목이 뭐냐? 미안해 한다 이 말. 세 번째 어머니 가르침은 뭐냐? 어머니는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자식이 사형선고를 지을 만한 중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놈이 원래 착한 놈이고 저놈이 원래 성품이 고운 놈이었는데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놈 대신에 벌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상대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걸 마저 고마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봐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남 탓. 그러나 어머니는 내 탓이라고 한다. 제가 오늘 뵙기만 해도 영광인 전남매일 아카데미 경제 아카데미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머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머님 같은 리더가 됩시다. 여러분들에게는 밑에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안쓰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랫사람들도 우리 식구 내 식구 이끌어가기도 어려운데 이 큰 회사 많은 식구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장님과 회장님과 우리 윗분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실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안쓰러워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안쓰러워하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성공을 시켜놓고도 미안해하는 것처럼 당장 내일 회사로 돌아가셔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못난 사장, 못난 윗사람 만나 자네들 고생들이 많지. 내가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하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잘 모시지 못해 저희들이 미안한데 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거두어주세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미안해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미안해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네 책임에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너희들이야 내 지시와 내 교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건 내 잘못이다. 아닙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윗분이 책임을 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늘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랫사람들에게 늘 안쓰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이게 모두 내 책임이라는 그러한 어머니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시길 빕니다. 저는 미를 실천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의는 뭐냐? 동고동락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고동락. 괴로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즐거움을 함께하기는 쉽지만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 많고 지위 높고 명예가 출중하고 당선됐을 때 가까이 하는 놈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떨어졌을 때 가까이 하는 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주식, 형제, 천계 이혼아 금난지붕은 인류에 몰아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총동생 하던 놈들이 주위에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니 주위에 한 놈도 없더라 이거예요. 빈거 요시 무상식이더니 부주 심산 유원치이라 가난하게 살 때는 옆집에 살아도 모른 체 하더니 내가 성공하고 당선되고 돈 많은 사람 되니까 깊은 산 중에 살아도 전화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동파라는 사람은 어떤 귀한 말을 했느냐? 대장부. 특히 우리 광주는 의로운 고향이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부. 그 어떤 사람이 대장부냐? 부불칭에 빈불소는 차시인간 대장부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지 않냐고, 당선됐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어렵다고 망했다고 멀리 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라 이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고 빈천지교 불가망이라 어려웠을 때 곁을 지켜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우 여러분, 국적은 변하지만 학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남매일 CEO 경제 아카데미 5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도중에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돈 많을 때, 당선됐을 때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함께하는 의의 있는 동기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빕니다.